안녕하세요.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원샷 원투쓰리 경제학 핵심 이론 마무리. 오늘부터 저와 함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들을 하나씩 아주 확실하게 잡아나갈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자투리 시간 정말 소중하잖아요? 뭐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할 때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깐 바로 그 시간에 편안하게 들으면서 핵심 개념을 머릿속에 착착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먼저 경제학의 출발점이죠. 균형이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반대로 균형이 아예 없는 극단적인 시장도 구경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아주 신기한 과정, 거미집 이론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핵심 정리와 여러분을 위한 따뜻한 응원 메시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진짜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균형입니다.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균형,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바로 안정적인 상태예요.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는 딱 그런 상태요. 좀 더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를 그냥 쭉 유지하려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영어 표현 have no incentive to change,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변화할 유인이 없다는 뜻이죠.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 딱 만족해서 굳이 다른 행동으로 바꿀 필요를 못 느끼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균형입니다. 자, 그럼 이 균형이란 걸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반대 경우를 보면 딱 감이 오겠죠. 균형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시장, 두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바로 공기시장과 달나라 여행 시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시장은 어때요? 가격이 0원, 그러니까 공짜여도 공급이 넘쳐나죠. 항상 초과 공급 상태인 거예요. 반대로 달나라 여행 시장은요? 지금 당장 수십억 원을 준다고 해도 갈 수 있나요? 없죠.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항상 초과 수요만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자, 공기시장 그래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제로, 그러니까 공짜여도 공급량의 S가 어때요? 수요량 D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죠.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엔 완전 반대 상황, 달나라 여행시장 그래프입니다. 수요 곡선 D를 보면 사람들이 꽤 높은 가격까지도 낼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공급 곡선 S는 어때요? 그냥 수직으로 서 있죠. 공급량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곡선 역시 영원히 만날 수 없고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시장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죠. 균형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어쩌다 불균형 상태에 놓였을 때 과연 어떻게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가느냐 하는 그 조정 과정이에요. 바로 그 역동적인 조정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재미있지 않나요? 가격과 수량이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키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특히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시간 차이가 있는 시장을 설명하는데 아주 딱 맞는 이론입니다. 거미집 이론의 핵심 특징 4가지입니다. 첫째, 생산을 결정하는 시점과 실제 판매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균형으로 점점 다가가는 동태적 과정이라는 점. 셋째,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배추나 고추 같은 농산물 시장에서 이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급량이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라 과거, 예를 들면 작년 T-1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집중! 수요량 QD는 T 시점, 즉 현재의 가격 PT를 보고 결정되죠? 뭐 지금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더 사고, 이건 당연해요. 그런데 공급량 QS를 보세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T 시점이 아니라 T-1, 그러니까 과거의 가격 P-1을 보고 결정된다는 겁니다. 농부 아저씨들이 올해 뭘 심을까 고민할 때 작년 가격이 어땠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바로 이 시간 차이가 거미집 이론의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거미집 모형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배추 시장을 예로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배추 가격 피원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뉴스에서 막 금배추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올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1단계 공급자의 결정입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작년에 높은 가격 P1을 본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와, 대박이다. 올해는 무조건 배추다 하면서 공급 곡선 S를 따라서 너도 나도 배추를 심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에 나올 공급량은 Q1까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단계 시장의 반응입니다. 가을이 돼서 Q1이라는 엄청난 양의 배추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배추를 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격을 확 낮춰야죠. 수요 곡선 D를 따라가 보면 이 Q1이라는 공급량은 P2라는 아주 낮은 가격에 겨우 다 팔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추값 폭락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제 3단계 새로운 조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P2라는 헐값을 경험한 농부들은 아이고 배추 농사 지었다가 망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공급량을 공급 곡선 S를 따라 Q2까지 확 줄여버립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배추가 없으니 가격은 다시 P3라는 높은 가격으로 치솟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한 번은 폭락했다가 한 번은 폭등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저기 가운데 있는 균형점 P스타, Q스타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거미줄 같지 않나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 변화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높았던 가격 P1에서 P2로 쿵 떨어졌다가 다시 P3로 쑥 올라가고 또다시 내려가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출렁임의 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결국 안정적인 균형 가격 P스타로 수렴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거미집 모형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균형 조정 과정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더 이상 변할 요인이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균형, 그리고 생산의 시간 차이 때문에 가격이 출렁이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거미집 이론.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히 넣었어도 오늘 공부는 대성복입니다. 정말 경제학의 큰 산 하나를 넘으신 거예요. 사실 경제학 공부 하다 보면 좀 어렵고 지칠 때도 있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씩 개념을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아니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저 경제학 장박사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혹시라도 오늘 내용을 듣다가 이거 뭐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바로 저희 네이버 카페 짱 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저도 있고 또 아주 실력 있고 친절하신 우리 조교님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나 교류도 할 수 있고 좋은 학습 자료도 많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자,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꾸준함이 합격의 가장 큰 무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자기 전에 가볍게 한 번만 싹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